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에 이스라엘 전쟁 확전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 대외적인 변수들이 좀 불안정성을 보인 가운데 우리 시장은 미수 매매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영풍재지 사태 때문에 주요 종목들에 대한 증거금률이 좀 높게 선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수급 측면에서 좀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강달러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환율이 1,36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또 기록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참 어려운 시장,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짜보면 현명한 투자 전략일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오늘 함께하신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원칙을 지키는 매매 전략가 우리 윤사무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원칙이라든지 어떤 기준 없이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현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들어왔으면은 돈을 한번 또 벌어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본이처럼 옆에서 한 판 한 판 멋지게 또 따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저는 굉장히 또 멋지게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도 멋지게 한 판 한 판씩 이렇게 쌓아가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누적시켜 갔었는데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오늘 어떤 포인트에서 그리고 내일 시장은 또 어떤 포인트에서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시장은 아시다시피 양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71%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5%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8조 9천억,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은 6조 4천억을 기록을 했네요. 이동성 자체는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장 지수도 많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장 마감 그리고 오후장에 보니까 한 130 종목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350 종목 정도가 하락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조금 10% 이상 상승 마감한 종목들이 한 10종목에서 11종목 정도에 이제 불과한 시장이었다.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은 있죠. 네, 오랜만에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이 이제 베베핀이 한국 애니 최초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었고요. 좀 가볍게 갔습니다. 가벼운 상한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가C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좀 많이 풀렸었는데 그렇게 좋은 상한가 종목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어쨌든 근데 마이코플라즈마 중국 폐렴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산소호흡기 관련해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상한가를 잠궜습니다.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칙을 지키는 매매 전략, 장중에도 우리가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윤삼일 해설위원님의 장중 대응을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QR코드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네모난 QR박스가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화면에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같은 링크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더욱더 원활한 소통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수익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윤삼일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두 10월 달에 올림픽 종목이었는데요. 휴니드가 지금 18.51%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기록해줬고요. 노을 역시도 16.82% 4,550원까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반도체 업황이 조금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10.77% 기록해줬고요. 흥구석유 어제 올림픽 종목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10%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 계속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어서 수익 내기가 참 힘든 시장이었는데 우리 해설위원님 종목들이 성적이 그래도 좀 좋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의 올림픽 종목이 될지 금메달 선수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아나운서님께서 잘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내기는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림픽 종목 중에서 다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뭐 10종목을 이제 뭐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8종목은 올라갔고, 2종목은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 포스코 그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죠. 정상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강세일 때 잘 가던 종목들은 수익을 안 주고, 지금 특징을 보시면 시장 해지 종목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사실 수익 냈다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너는 그러면은 시장 하방을 봤다. 약간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수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래서 어제 흥구석유나 아니면 휴니드, 뭐 지난주 토요일에 휴니드라는 종목 말씀드릴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일단 뭐 시장에 참여하니까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는 종목이니까 그냥 그렇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뭐 최근 시장에 이렇게 좀 종목들은 뭐 어제 같은 경우 흥구석유를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바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10월 21일 토요일이죠. 네, 월요일 날 바로 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을 같은 경우에도 10월 19일이면 지난주 이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랬을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동훈 뭐 정치 테마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상당히 또 그런 정치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바로 급등해준 모습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오늘 뭐 방송 자랑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네, 흥구석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냥 관점은 기술적인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유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런 것보다는 근데 장중에 이제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약간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돌았었죠. 네, $250까지 간다 배럴당.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80 몇 달러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슈팅을 줬다라고 봤을 때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뭔가 시장은 하락할 것 같고 전쟁 관련 이슈나 아니면은 유가 관련해서 이슈가 붙어줄 것 같다 느낌.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감각이죠. 네, 그냥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기어난 감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게 되면은 대략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또 기술적 포인트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자. 약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이런 갭 구간들을 메워주는 구간에 있어서 상당히 또 지지 라인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 좋다라는 뜻이겠고 이 종목이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정상적인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신용 반대 매매, 뭐 미수 반대 매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한 이틀, 3일 정도가 되면은 정상화되고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신용을 써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팔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현금으로만 샀다라고 하면은 한 이틀 정도만 더 견뎌내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방산주죠.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잡아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휴니드 여기 화면에서 보였다시피 어떤 차트적인 포인트도 있겠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통 물량이 있죠. 네, 시가총액과 유통 물량을 계산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봉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네, 여기가 3,200억인가 터진 거예요. 거래대금을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술적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뭐 다음날 바로 이제 한 20% 가깝게 이제 슈팅이 나왔었는데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 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있다. 네, 어떤 큰 의미의 모멘텀들은 뭐 찾아보면은 뭐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네, 근데 기술적인 포인트만 잘 잡아가지고 다음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단기 매매잖아요.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약간 감각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네, 노을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세요. 네, 노을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관련해가지고 그 주말 사이에 금요일에 나왔던 이슈가 이제 종로 쪽에 이제 출마를 한다라는 설이 이제 단독 뉴스로 나왔었죠. 근데 그 뉴스가 나올지라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차트를 보니까 왠지 모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최저점을 말씀드렸었고 다음 날 또 한 16%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패턴을 활용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패턴이 나왔을 때는 보통 여기가 타점이 맞다 말씀드렸었죠. C1 패턴이죠. 사이퍼 패턴에 기반해서 약간 낙주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패턴 관점에서도 접근한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어쨌든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시장이 하락을 해도 결국에 프로잖아요. 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나쁘든 좋든 어떤 시장에 있든 어느 정도는 최소한 월급만큼은 벌어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는 월천 이상 뭐 이렇게 버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8, 9월 달은요. 지금은 월급만큼만 벌자. 약간 밥은 먹고 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시장이 좋아지면 또 좋아진 시장에 맞게 또 여러분들한테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약간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올림픽 종목 흥구석유 오늘장 급등한 것에 이어서 또 오늘의 올림픽 선수가 또 내일장에서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윤삼일 해설위원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완벽한 기술적인 분석부터 발빠른 또 재료 선정까지 나도 함께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혹은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통해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박스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나는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프로의 매매 전략, 또 패턴 매매도 방금 전에 또 말씀을 주셨는데 더욱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해설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해설위원님만의 뭔가 비기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제 비기라고 하면 결국에는 강한 종목 안에서 놀자 이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강한 종목을 너가 선정을 하고 그러면은 선정을 하고 난 뒤에는 어디서 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전략을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뭐 매일 반복해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지겨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제가 매매에 들어가는 종목들 보면은 다 강하죠. 보통 이제 시장이 끝나면은 거의 대부분 이 종목을 했어? 이 종목 오늘 강했었는데 다 이 생각 하실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네, 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강한 종목 안에서만 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많이 시장 장중을 보시다 보면은 그래도 장이 안 좋아도 몇백 종목은 상승을 해요. 네, 근데 그걸 다 만지진 않죠. 정말 내가 인정하는 종목 안에서만 거래를 하자라는 게 제 핵심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매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그래서 오늘 매매한 것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결국 핵심은 재료와 수급, 차트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장이 워낙 안 좋다라고 보니까 예전에는 수급주 장세나 대형주 장세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시장이 요즘에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시가총액이 한 2, 3조 이상 하는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1,000억대에서 한 3,000억 사이 정도에 되는 종목들, 거기에 이제 어떤 자극적인 기사나 사회 현상 아니면은 테마주 아니면은 약간 신선함이라든지 의외성이 있는 종목들, 연속성까지는 바라지 마시고 약간 신선하거나 의외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재료적인 부분을 선정하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런 재료가 붙었을 때는 수급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런 수급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제가 드리는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차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내가 어디에서 진입을 할 것인가, 네, 어떤 시점에 들어갈 것인가, 이 좋은 종목을 어떤 사람은 고점에서 따라붙어서 밑으로 이제 떨어질 때 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점에 잘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양봉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양봉 안에서도 손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봅니다. 네, 그런 거에 있어서 결국에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것이냐 이걸 굉장히 저는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7시 한 30분, 20분에 전달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운영한 노란톡방에서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된다 그랬죠? 네, 신규주, 오늘 상당히 강했던 반도체주 있죠? 신규주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장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랭킹을 매겨요. 요즘에는 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랭킹이 그렇게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마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조금 해지주들이나 아니면은 나 홀로 올라가는 어떤 이런 종목들 위주인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었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도주 랭킹에 있어서 1등, 2등, 3등, 4등, 5등, 20등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장이 끝나면요. 네, 그리고 어떤 업종 변화에 있어서도 돈이 어느 업종으로 돌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 선정할 때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결국 내가 어느 구간에서 들어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기준이 명확한 편이에요. 강한 종목이다. 강한 종목은 결국에 38선에 있어서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죠. 38선이 무엇인가? 피보나치 레벨의 38.2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 위에 있을 때만 매수 전략, 그리고 추세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 하는지, 추세가 좋다라는 거는 결국 그 저점과 고점이 우상향해야 추세가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점과 고점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추세가 우하향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많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YSL 밴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걸 모든 걸 어우를 수 있는 거는 내가 수익을 빨리 내고 싶다. 내가 5분, 10분 만에 아니면 20분, 30분 만에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세 탄력이에요. 종목이 시세 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판가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1초 만에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1초 만에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오늘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죽을 건지 그거를 수급으로 판단합니다. 3분봉상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된다. 어떤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타점인데 타점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음봉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 진입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 저의 주력이 또 돌파 매매죠. 네, 돌파 매매를 하셔도 되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셔도 되고 그런 건데 기본적인 틀은 어쨌든 이 종목은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매의 원칙에 기반을 해서 들어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눌림과 돌파의 중간에서 사는 거죠, 이거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최근에 매매했던 이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흥구석유예요. 흥구석유 보면은 이 분홍색 선이 38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이랑 빨간 이 영역 있죠. 이게 이제 YSL 밴드 상단, 파란 선이 이제 YSL 밴드 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게 우하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상향하는 흐름에 있어서 38선 밑에 있을 때는 여기서는 전혀 볼 필요가 없죠. 자, 여기로 올라탔을 때 그리고 음봉이 2개 이상이죠. 그리고 상승 장악형의 캔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된다. 수급 거의 분당 한 150억, 200억씩 터졌어요. 이때 네, 보시면 3분당. 그랬을 때 여기서 진입 타점을 하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여러분들이랑 함께.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최근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월 10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요. 네, 보시면은 38선 위에 그다음에 YSL 밴드 상단, 하단, 우상향, 상단,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바로 또 30분 안에 10% 이상 당일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당연히 거래를 했던 종목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그러니까 장이 나쁠 때는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장이 좋을 때는 또 루닛이라든지 에코프로 아니면 포스코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그널이 하루에 막 3번씩, 4번씩 나와요. 보시면 루닛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나오고 상한가 잠그고 그 다음 날은 38선 아래에 있으니까 거래할 데가 없죠. 그러다가 38선 위로 올라타고 다시 채널이 우상향하는 모습 보고 수급 보고 상승 장악형 캔들 나왔을 때 보고 그러면 또 바로 이렇게 수익이 여러분들한테 바로 공략을 하자마자 몇 분 안에 바로바로 이렇게 큰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최근에 당연히 저 역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트라는 종목을 이제 반도체주가 신규 상장을 했었잖아요. 공략을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채널은 없어요.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지표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여기가 38선 위예요. 예, 위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데서 공략을 1분 봉상에서는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본전에서 이제 빠져나오긴 했는데 워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구간들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네, 바로 여러분들한테 한 17%에서 18%까지 네, 오늘 시장에 어려운 시장에서도 바로 이렇게 몇 분 만에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료도 굉장히 강했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이 터지는 종목이 나오면은 분명히 할 게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들 때 정말 좀 어렵지만 기다리면은 분명히 이렇게 좋은 종목은 매매할 종목은 나온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수익을 빨리빨리 내고 또 다음 종목에서 또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제가 어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단기 데이 트레이딩으로 한 7종목, 6종목을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손절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한 종목은 손절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5% 정도 손절을 했었고 그 외에는 다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했었죠. 자, 이 구간에서 내가 공략을 들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거래원이 엉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시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베스트 쪽에서 만약에 시세에 관여를 하게 되면은 그 호가창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빨리 들어와 내가 수익 줄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눈치를 까고 제가 이제 그냥 전량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어디서 다시 공략하게 되냐면은 이 직전 고가를 다시 재차 뚫어낼 때 여기서 이제 이베스트 물량이 빠지고 거래원이 빠지고 미래에셋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공략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4~5% 정도 가량 이렇게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히 수익 낼 종목은 있더라라는 거죠.
결국에 그 이유 바탕에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는 종목, 내가 아는 자리에서만, 그리고 내가 아는 재료, 내가 아는 수급에서만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어려운 장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또 관여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도 전문이죠. 저랑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야, 상한가 따라잡기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아니면 이렇게 높은 위치에 들어갔는데 안정감이 엄청나죠. 그게 이제 제가 전문입니다, 진짜. 네, 상한가 따라잡기만 수만 번 연습을 했어요. 수천 번 연습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히림을 이 구간에서 이제 10월 24일 날 상한가 간 날에 이 구간에서 눌림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한가를 잠궜죠. 네, 공략을 두 번 정도가량 했고. 다만 여기서 이상하죠. 네, 갭이 발생 안 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갭이 발생을 안 해요. 네, 우듬지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생각보다 갭도 발생 안 하고 오히려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시장이 약세다 보면은 종가 베팅도 안 먹히고요. 상한가 따라잡기도 안 먹혀요.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눌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눌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를 이렇게 눌렸다가 재차 올라가야 이게 눌림이 되는 건데 이러고 계속해서 빠지죠. 네.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돌파하자마자 또 내리 꽂아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아는 시장이 올 때까지 아니면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올 때까지 딱 하루에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종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종목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더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보면은 예전에는 막 하루에 10개씩, 12종목씩 이렇게 매매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한 두세 종목으로 줄여가면서 그 안에서 뭐 예전만큼은 뭐 드라마틱한 이렇게 큰 좋은 매매를 많이 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두세 종목으로만 좀 압축해가지고 할 것만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살아남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요즘 시기에는 정말 종목 압축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압축된 종목, 프로가 인정하는, 프로가 확신하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함께 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이 짚어주시는 시장 가이드, 전략까지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혹은 문자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QR코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면 바로 활짝 열립니다.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또 매매 전략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무엘 해설위원님 전문이시죠. 상한가 따라잡기뿐만 아니라 눌림 매매 또 돌파 매매 전략까지도 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오늘장에서 눈여겨봤어야 될 종목들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어제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시장이 약세일 때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어떤 신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고 어떤 의외성이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게 또 시가총액이 크면 안 된다. 예, 크면 예전에는 1조, 2조, 3조짜리 아니면 10조짜리가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많았지만 그거는 이제 장이 좋았을 때 얘기고 장이 안 좋았을 때는 최소한 한 1,000억대에서 한 3,000억대 사이로 이제 가는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신선함 아니면 의외성을 가지는 종목들이 뭘까 어떤 섹터일까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신규주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워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제가 가장 먼저 봤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 종목이 오늘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핫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좀 판단하는데 그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반도체 공장 환경 제어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반도체 환경 제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세메스 이런 기업들의 고객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중에 여러분들이 한 9시 한 25분이었나요?
네, 어떤 HTS에서 다 뭐 이렇게 나왔었죠. 네이버에도 나오고, 네, HBM 증설 수혜 20년간 흑자를 이끈 세계적 기술력 이런 뉴스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는 미리 이제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거 좋다. 네, 그래서 뭐 진입가나 손절가 이런 걸 다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신호를 보내드렸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아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바탕에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은 이제 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뉘앙스로 나왔었냐면은 창립 이후에 20년간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은 연평균 35.9% 성장을 했다. 굉장히 놀랍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평균 35.9% 성장.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리고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28억 원이고 67억 원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30%에 가깝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키워드 그리고 요즘에 그나마 반도체 쪽에서는 HBM이 좀 핫하죠. 물론 오늘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망치면서 뭐 어제 설명을 듣다시피 한미 반도체 뭐 아니면은 뭐였죠? HPSP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좀 어떤 실적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HBM을 달고 그다음에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핵심 요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주를 보실 때는 IPO 스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쳐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IPO 스탁.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대주주가 얼마나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IPO를 하면서 또 보유예수 물량은 얼마나 잠궈져 있는지 그런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니까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000억대 초반인데 유통 물량은 한 26%밖에 안 되는 거예요. 26%밖에. 네, 그런데 분 단위로 보니까 한 80만 주에서 한 120만 주가량 터지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으로 뭐 가는 종목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 종목으로 다 수급이 몰리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 종목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매를 즐겼던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두 가지거든요. 한 2, 3일 정도 하락을 시켰다가 올리는 패턴이 있고 근데 좀 많이 깊게 뺄 때도 있고 좀 적게 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계속해서 몇 주간 그냥 쭉쭉쭉 내리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면은 수급이 들어왔을 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미리 살아가지고 이 종목 굉장히 좋다라고 했어. 윤사무엘 전문가 이 종목이 되게 좋다라고 하고 핫하다라고 했으니까 사놔야지. 이런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왔을 때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수급이 들어왔는데 다 찾아보니까 종목 내용도 좋네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수급이 안 들어왔으면은 이 종목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저. 네. 그러니까 수급 들어왔을 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거에 굉장히 제가 또 전문가니까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워트 흐름 나오면 같이 매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주 라이트 메탈이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한 작년에 상장을 했을 거예요. 알루미늄 소재의 이제 EV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을 고려한 경량화 부품 그리고 2차 전지 부품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종목도 오늘 재료가 있었어요. 네, 어떤 재료가 있었느냐? 현대자동차 경량화 부품에 있어서 약 4천억 규모를 수주를 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죠. 이 종목이 오늘. 네, 당연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던 종목이었는데 좋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게 A급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C급으로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굳이 공략을 안 했던 게 있었어요. 저도 초기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차세대 전기차 전용 EM 플랫폼에 상용될 경량화 부품 공급 업체로 이제 선정을 했다. EM 플랫폼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현대차가 20년도였나요? 네, 그때 eGMP를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이제 출시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있는 이제 2세대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속임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 4천억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주 라이트 메탈이 아까 봤을 때는 한 1,000억대 초반이었어요. 1,000억대 초반짜리 종목이 4천억 수주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마무시한 그 수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제네시스라든지 뭐 이런데 SUV의 4개의 차종에
부품을 공급할 거다. 6개 그 경량화 부품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계약 기간이 문제인 거예요.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5년도를 적용을 해서 33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약 8년 동안 걸쳐서 4천억 정도의 수주가 발생이 된 거다라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B급으로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니까 A급으로 안 봤던 게 만약에 이게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수주를 땡겨왔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 무조건 상한가라도 무조건 찍었을 겁니다, 저. 근데 이게 8년에 걸쳐서 4천억이라고 하니까 아, 이거는 조금 별로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한가까지 찍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아마 그런 거일 것 같아요. 현대차가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3조 8,21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도 상한가까지는 터치를 했었는데 다만 제가 봤을 때 차트가 봤을 때는 여기가 어쨌든 매물대잖아요. 단기적인 매물대가 여기예요. 4천 보면은 한 4,800원에서 4,570원 정도가량. 여기가 이제 매물대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수급도 조금 많이 못 터지는 느낌이었고 물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수급이 터지기도 좀 힘든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다라고 하면 수급이 어느 정도 터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고요. 차트도 보면은 조금 매물이 빡세다. 좀 많이 있네. 그런데 또 재료도 보니까 A급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오늘 상한가는 터치했지만 상한가를 잠그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오늘 뭐 한줄 라이트 메탈을 뭐 밑에서 잡아서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뭐 매도하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한싹이란 종목이랑 우듬지팜이 있었는데 한싹 같은 경우에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뭐 바로 이제 언급 드리자마자 한 4에서 5% 정도 가량 갔었던 것 같은데 뭐 한싹 같은 경우에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뭐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공략했던 종목 그 반도체주 그 종목 같이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이제 한 줄 라이트 메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워트라는 종목 이런 신규주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흐름 나오게 되면은 저와 함께 같이 매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신규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워트 그리고 한주 라이트 메탈, 한싹, 우듬지팜 같은 종목들에 나도 좀 관심이 있다.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장중 대응을 해보고 싶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를 통해서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노란톡방은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역시나 노란톡방 똑같이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오늘 좀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좀 두 종목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뭐 올림픽 종목이나 아니면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펩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펩타이드 공학 그리고 약효 지속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이 왜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슈팅을 줬는가 이게 좀 핵심 키워드를 잡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일라이 릴리나 아니면 노보 노디스크의 GLP-1 이게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 인기에 힘입어서 재고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펩트론의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미 글로벌 제약사 방문 실사가 11월달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그걸 공시를 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 방문 실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밝혔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소재 글로벌 제약사의 방문 실사 일정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회사 측 공지에 따라서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찌라시가 이제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 아니냐. 그다음에 미국 측 제약사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 그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1등인 일라이릴리가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두 기업이 이제 이 회사를 방문을 했다, 이게 진짜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아마 반등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물론 지금은 뭐 이게
확실히 돼야 되거든요, 그게. 네, 그게 확실한 기업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괜찮은 재료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조금 뭐 다른 이 두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이라고 하면은 영향력은 조금 없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나오겠죠. 네, 그때 판단하시고 보셔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 기술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핵심은 비만 치료제의 투약 주기를 줄이고 싶다. 그리고 편의성이 높아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펩트론의 이제 펩트로윈 스마트 대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약하는 주기를 최대 2달에 한 번으로 확 줄여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뭐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LVMH를 제치고 지금 현재 미국 유럽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고 비만 치료제 하나로,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예전에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존슨앤존슨을 무찌르고 지금 일라이 릴리가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뭐 올해 후반이나 내년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연예인들이 많이 맞거나 그러면은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맞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또 금방금방 또 핫해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좀 기대감은 분명히 좀 커질 수 있다. 네, 비만 치료제 열풍이 올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텐데, 차트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렸던 G1 패턴이죠. 가트레이 패턴을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5,000원짜리인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오긴 한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X 저점과 고점, 그리고 나서 여기가 61.8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78.6 근처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G1 패턴, 가트레이 패턴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어떨까. 뭐 여기에 저점이 될지 한 번만 더 내린다라고 하면은 나름 저점 매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있어서 한번 비만 관련 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인데, 알테오젠이 오늘 상당히 좀 인상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간단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제 계량 바이오시냐 그리고 ADC 관련 연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지고 있고요. 최근 9월 달에 이 종목이 그래도 9월 중순부터 주도주를 좀 했었죠. 네, 그게 이제 이유가 됐던 게 그 머크가 이제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가 알테오젠을 인수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돌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3조인데 그게 만약에 뭐 환산했을 때는 한 5조까지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근데 보시면 이 협상 기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말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정 매매라고 하죠.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직전에 있는 이런 저항받았던 구간들이 있는데 이 구간을 뚫어내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보여줬었잖아요, 시세를.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 구간들을 한 번 더 좀 지지를 해줬었고, 그다음에 이게 61선이랑 좀 맞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늘 양봉을 상당히 좀 멋지게 뽑아줬기 때문에 아마 이 기대감이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죠. 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갈지 아니면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일 양봉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의미 부여는 크게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알테오젠을 포함한 어떤 바이오 종목들 흐름 나오면은 같이 또 저와 함께 매매 들어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바이오주들 관심이 있다. 펩트론과 알테오젠 나도 한번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내일부터 장중 대응 전략 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요즘 정말 어려운 시장 가이드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어제 흥구석유가 바로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오늘의 올림픽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 올림픽 종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정상적인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해지주들이나 시장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렇게 올림픽 종목을 가져오면은 저도 가져오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좀 정상적인 종목들 안에서 저도 수익을 내고 싶고 그다음에 공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JLK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 의료 영상 진단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그리고 인공지능 이제 토탈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좀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 찾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좀 의미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가 뇌질환에 있어서 진단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부터 190여 개의 병원에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JLK AI 뇌경색 진단기기가 정부 사용 승인을 받고 2주간 이제 고시가 된다. 그리고 환자가 동의할 때는 약 8만 원 정도만 이제 이렇게 병원에 내게 되면은 검사를 해주고 약 98.1%의 정확도로 뇌경색을 판독을 한다라고 합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향후 AI 의료기기 대중화의 길을 열릴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JLK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글로벌 AI 뇌졸중 리딩 세계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3위 안에 탑 3 안에 드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또 미국 진출이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뭐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충분히 이제 반등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턴했을 때는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을 했었죠. 네, 그런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차트 보시면은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먹혔다라는 거죠. 이 키워드가 먹혔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에서 양봉은 상당히 귀합니다. 네, 양봉 마감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패턴에 있어서도 여기가 이제 저점이거든요. 여기에 저점을 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가 저점이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저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피보나치 레벨에 여기가 이제 88.6이에요. 이 꼬리가 달린 자리가. 그러니까 이 저점과 이 고점에 88.6인데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성공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요 매물대에 있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내일 시초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좀 분할 매수를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뭐 그렇게 크게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한 17,000원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뭐 그렇게 길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좀 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길게 보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올라가면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24,0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부터 뭐 JLK 흐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상당히 양봉 마감한 종목들이 천천히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제 다 하락을 하지만 어쨌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에 있어서 아니면 매매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투자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와 함께 하면은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선수는 JLK입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귀한 양봉을 또 보여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내일 시초가부터 18,000원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 17,0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JLK를 내일 바로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찍고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에 대한 가이드뿐만 아니라 오늘 올림픽 종목에 대한 또 전략까지도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는 내일 금요일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대응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희는 같은 시간에 6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